2024년 분당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당고 1학년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었죠. 대신에 저번 중간고사가 조금 짧았었는데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앞부분에 함수가 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시험 범위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를 조금 더 낮게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1학기 기말고사에 비교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랑 비교를 하더라도 중간고사보다도 좀 더 쉬운 문제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했던 문제들이긴 한데 숫자만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것 정도만 조금 바뀐 문제고 기본적인 그래프나 아니면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7점, 8점 해서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를 거의 흡사하게 냈던 문제들이라서 오히려 앞부분 객관식 18번, 19번 문제에서 막혔던 친구들은 서술형에 빠르게 도전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19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를 잘못 썼네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그렇게 한 문장 자체를 제가 이제 미리 식으로 좀 써놨는데 fx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2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x-2의 완전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차항의 개수와 뒤에 상수항 부분만 미지수로 넣고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gx는 범위에 따라서 식이 지금 3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g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했는데 치역이 실수 전체이고 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fx가 들어갈 곳인데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다 보니까 fx가 요 가운데 구간, 즉 x가 -3에서 1까지 되는 요 구간 중에서 -2부터 4까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2차 함수다 보니까 그 꺾이는 부분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 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범위에서는 꺾이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계속 감소하던가 또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면서 이 범위에 있는 치역의 범위, 즉 -2부터 4까지의 범위를 모두 가져야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미리 계산을 좀 해놨는데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즉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3,4랑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점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A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 B 값도 -4분의 9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fx의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래프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즉 위로 볼록인 모양일 텐데 자, 그러다 보면은 -3,-2랑 1,4를 지나는 이러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점을 집어넣고 계산해 봤을 때 그때 fx의 식은 A 값은 -4분의 1이고 B 값은 4분의 17인 이러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하나씩 풀어볼 건데 첫 번째 기억을 보면 f-3이랑 f1을 더했더니 2가 된다. 자, f-3이랑 f1이라는 건 결국 양쪽 경계값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양쪽이 지금처럼 이 파란색처럼 -2, 4를 갖던가 아니면 바꿔서 4-1을 갖던가 어쨌든 4와 -2라는 값 두 개를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2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G0과 그 다음에 G-2가 0보다 크면 이라고 했는데 일단 x의 값에다가 0과 -2를 넣는다. 그 말은 전부 다 지금 요 가운데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라는 거는 결국 f0과 그 다음 f-2의 값에 부호 곱해서 부호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요 첫 번째 조건에서 f0과 f0을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2를 계산해보면 4분의 7이 나옵니다. 즉 얘네 둘을 곱해보면은 곱한 값은 음수가 돼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양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원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파란색, 즉 위로 블록인 모양의 그래프가 됐을 때는 그때는 f0의 값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오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즉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원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파란색의 모양을 갖는, 즉 위로 블록인 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x의 꼭지점의 y좌표는 4분의 17이다. 아까 구해놨죠. 쭉 오다 보면 꼭지점의 y좌표는 4분의 17이다. 이미 구해놓은 게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자 이번에는 다시 이 노란색의 그래프를 보란 얘기겠죠. 자, 양수일 때는 g 인버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2다. 자, 이거는 표현을 좀 바꿔서 디귿에 g 인버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역함수를 역함수에 있는 기호 그대로 놓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바꿔놓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g 결국 마이너스 2의 값이 4분의 5다. 이걸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근데 아까 g-2 우리 계산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왜? g-2의 값은 f-2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g-2의 값은 4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7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도 분당고 학생들은 항상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동안의 유형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처럼 항상 기본적인 틀은 놔둔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조금씩 바꾸는 거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앞으로 다음에서도 많은 성적 향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